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성준입니다.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늘 잠실 엘리트 단지 중간에 있는 잠실 이동 주민센터 옥상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하루 전날 저희 머니투데이가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내용으로 단독 보도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 만기 도래에 맞춰 순차적으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이 구역으로 묶여 있다면 실거주 의무 등 규제로 인해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이 구역까지 해제되면 거래가 이전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에 매도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호가를 다시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규제가 완화될 미래와 변모할 시장 분위기까지 브릿지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1월 3일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와 함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완화책은 수도권에 남아있던 규제를 대폭 해소해 침체한 분양시장의 숨통을 트이고 막힌 자금 흐름을 뚫어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규제지역과 분상제 적용지역 대거 해제, 전매 제한과 중도금 대출 등은 신축 아파트 혜택이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의 구축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로 서울시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시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순차적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입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처벌을 받는데요.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죠. 이로 인해 갭투자가 원천 차단됐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개포, 세곡, 수서, 일원, 대치, 방배, 양재 등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 지역이 가장 넓었죠. 이 외에도 삼성, 청담과 송파구 잠실, 그리고 양천, 영등포, 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도 적용돼 있었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시절 투자 수요를 잡기 위해 적용된 규제로 서울 시내 전체 면적의 9.2% 수준인 55.990km가 설정돼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토호제는 추가 하락을 유도했습니다. 가뜩이나 거래가 완전히 잠긴 상황에서 허가를 받으면서까지 가격이 내려가는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토지거래 허가제 이 취지 자체가 거래를 상당 부분 억제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정된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돼버리는 거고, 이런 순환이 안 된다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금리가 한 2차례 정도 인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유지에 대한 것들은 상당 부분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먼저 재지정 기간이 도래하는 지역은 목동으로 올해 4월 26일이 지정 만료일입니다. 삼성, 청담, 대치, 잠실은 오는 6월 22일로 설정돼 있습니다. 그 외 강남과 서초 등 지역은 내년 5월 30일이고요. 이 만료 시점에 따라 재지정을 하지 않는 식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규제 완화의 골자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검토 소식에 시장에는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잠실 엘리트로 불리는 단지 중 하나인 잠실 엘스 아파트에서는 집주인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전용 84제곱미터 매물은 20억 이하에서 다수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요자들도 잠실 대장 아파트가 20억보다 낮은 급매물을 매수한 것이었죠. 저층에서는 18억 7천만 원까지도 등장했었는데요. 1월 3일 전까지만 해도 18억 원대에 거래하려던 집주인은 규제 완화와 토호제 해제 가능성 소식에 이 매물을 걷어들였습니다.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점쳐진 만큼 당장 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매수 문의도 확 늘었는데요. 전화도 잘 오지 않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일주일 새 부쩍 바빠졌다고 합니다. 금매 위주로 이제 거래가 다 됐고, 지금은 뭐 가격들 다 21억 뭐 이러네. 지금 요새 조건이 조금 좋아졌으니까 뭐 그쵸. 이렇게 대출이나 이런 거, 예. 그래서 조금 문의사항도 많아지고 뭐 그랬어요. 저번에 막 내려갈 때보다는 지금은 조금 많아졌지. 문재인 정부의 수십 차례에 이른 부동산 대책은 정부 발표에 따라 즉시 폭등하는 집값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제들이 얽힌 아귀다툼이었습니다. 한 지역이 규제를 받으면 규제를 피한 인접지의 집값이 뛰고 일명 핀셋 정책이란 이름으로 쏟아낸 대책은 예외, 특례 등의 복잡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도 시장 반응에 따라 정책 수위를 조절했죠. 공약에서는 모든 규제를 다 풀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집값은 상승 기대감에 또다시 오르기 시작했죠.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전 정부의 규제를 풀려고 했지만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자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국발 금리 상승 여파와 물가 상승 등 대외적인 요인과 부동산 시장의 급냉각기로 인해 규제 완화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죠. 현재의 집값 하락은 금리 인상에 문정부의 각종 규제 효과까지 더해진 결과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머니투데이 보도 이후 토호제 해제에 대해서 신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많이 올랐던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를 고려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건데요. 국토부도 토호제 해제에 대해서 신중합니다. 송파구와 목동, 상계 등 재건축을 앞둔 단지가 질비한 서울 시내 주택지역은 금리 인하 가능성 수준의 작은 신호에도 집값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를 풀기는 했지만 재상승을 원하지 않는 게 정부의 복잡한 심산인 거죠. 매도자들도 매물을 거두고 있지만 호가를 급격히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수십 차례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겪은 만큼 신중하겠다는 건데요. 당장 서울시의 토호제 해제 검토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는 만큼 기다려보고 6월 전 예고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산하고 여기 3구하고 합쳐갖고 마치 묶어놨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에 대해서 효과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토호가를 그냥 냅둘 것 같고요. 근데 효과가 없다 하면은 그 이후로는 당연히 토호가를 풀 수밖에 없겠죠. 한 3, 4월 정도에는 뭔가 예고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강남 3구와 용산으로 진입을 원하는 거주, 투자 수요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다른 지역의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토지 거래를 위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 자체가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음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내놓고 있는 방향 자체가 시장의 자율성을 지금 맡기는 상황인데 시대적인 흐름이라든지 또 정부 정책의 방향성하고도 전혀 맞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풀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토지 등 부동산을 구매할 때 국가 행정의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이란 말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유로운 시장 거래를 제한한다는 점, 좀 더 과격하게 말해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죠. 지난 정부에서도 토호제 자체에 대한 지적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 강남 3구와 용산의 아파트 가격에 지난 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시장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도 토호제 카드를 쉽사리 거두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폭등하던 집값 때문이었죠. 1.3 대책으로 지난 정부의 규제는 사실상 다 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로 인해 집값 하락이 멈추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금리 인상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이자 부담은 여전히 크죠. 하지만 1.3 대책 이후 전국 집값 하락폭은 둔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검토 소식만으로도 일부 지역에선 호가가 들썩이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결국 이 제도가 풀릴지 여부는 몇 개월간의 시장 변동성에 달려 있습니다. 1.3 대책에 따른 시장 변화를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진 여기까지입니다.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